오늘은 이재용 정치부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부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장. 오늘 기자수첩 Y뉴스에서는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이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이야기를 언론에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예.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 부장은 그 개성공단이 잘 돼야 비무장지대 내 평화공원 조성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그렇죠.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갈등을 한참 겪고 있는 그 시점에 DMZ 내 평화공원 조성 잘 될 수 있다는 발언은 그냥 흘려들을 만한 발언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네. 우선 그 평화자동차 뭐 듣긴 많이 들었는데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통일교가 북한에 투자한 남북 최초의 합영 자동차 회사고요. 예. 1년에 한 북한 내에서 자동차 한 10,000대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북한에 있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박상권 사장. 박상권 사장은 북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 부장을 만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 사장은 지난달 24일에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과 원산, 금강산, 마식령 등을 둘러보고 지난 3일에 돌아왔습니다. 예. 10박 11일간의 일정이죠. 이 기간 동안에 그 지난달 30일 열린 정전협정기념일 북한식으로 하면 전승일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는 약 2시간 30분가량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9일에 통일부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어제 엠바고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일제히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의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김양건 부장은 개성공단이 잘 돼야 비무장지대 내 평화공원 조성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박 사장의 전언인데요. 네.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DMZ 안에 있다.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잘해서 잘 돼야 DMZ의 공원을 만드는 것도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DMZ 공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를 일단 했다는 겁니다. DMZ하고 개성공단을 연결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미 밝혔죠. 이 평화공원 조성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예.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면 평화공원을 비롯한 교류협력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북한 측이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광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군 비행장을 민영화시켰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그렇습니다. 박상권 사장은 북한이 백두산과 칠보산, 원산, 금강산, 개성 등 6곳의 관광특구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 1월에 김정은 제1비서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백두산의 삼지연, 칠보산의 어랑, 원산의 갈마 비행장 같은 그 군사 비행장 3곳을 북한이 민영화시켰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원산의 경우는 군사기진 갈마 비행장을 안변으로 옮기고 민간용 원산 비행장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또 명사 심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고 컨벤션 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근처의 마식령 스키장에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6개 슬로프 공사에 투입이 돼서 이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죠. 스키장도 있고. 네. 칠보산 인근의 어랑 비행장도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명천군에 있는 칠보산은 해발 659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금강산만큼 아름다운 명산이라고 하죠. 칠보산이요. 네. 북한이 평양과 가까운 남포를 부품 관련 제조업 공단으로 꾸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박 사장의 전언입니다. 이 밖에 금강산 관광 시설도 언급을 했는데 다시 문을 열어도 큰 문제가 없도록 관리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박 사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정은 제1비서의 집권 1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변한 것만큼 변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평양의 경우에는 대대적인 미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도시 미관이 크게 좋아졌고 전력 사정도 나아진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좀 이제 과장된 발언도 했는데요. 5cm의 빈 땅도 안 보일 정도로 잔디가 빈틈이 없었다. 네. 평양 거리가 이런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평화자동차의 박 사장이 이 북한 다녀와서 들은 이야기들을 쭉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쭉 다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지금 북한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경제개발, 관광사업도 결국은 경제니까 그렇죠. 관심이 지대하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제1비서와 대남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이 대표적인 대북 사업가인 박상권 사장을 메신저로 북한의 메시지를
그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메신저로 사용했다.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이제 걸까요? 첫째는 그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둘째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 그리고 셋째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 체제가 공고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지난 5월 29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국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제 경제특구를 확대 추진한다는 게 골자고요. 예. 이를 위해서 북한은 신의주와 남포, 해주 등 경제특구와 백두산, 원산, 칠보산 등 관광특구와 같이 그 업종별로 특화된 특구 건설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포에는 첨단 산업단지, 원산은 뭐 현재 건설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특구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이번처럼 박 사장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 같은 그 북한 측이 구상하고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개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제 남북관계 경색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변화의 몸부림은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하.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개발국법에 이어서 특구법도 만들어 놓고 각자의 책임자도 내정할 계획이었는데 그 개성공단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모든 일정을 수년시키고 있다 이런 관측을 했습니다. 특히 박 사장이 북한을 찾은 시기가 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 제의를 한 전후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김영건 부장이 개성공단이 잘 돼야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도 잘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개성공단의 시급성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박 사장은 김정은 제1비서와 지난달 30일 전승절 기념 행사장에서 잠깐 이제 따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비서는 그 장군님 시대, 다시 말하면 김정일 위원장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온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박 사장은 뿌리 깊은 분이다라고 시켜 세우면서 신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인 거죠, 박 사장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왔다 갔다 했던 하고. 것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방북 결과를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한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새 정부에서는 비선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박 사장처럼 북한 지도부를 알고 또 왕래도 잦은 사람들의 정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한 대북 소식통은 박 사장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신이 아는 한 경협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경험이 많은 분이다. 북한의 사정도 비교적 소상히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하면서 그 북한의 고위급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을 과장되게 할 수는 있지만 흐름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그럼 객관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분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사실은 북한은 굉장히 개성공단을 지금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거기서 신뢰도가 막혀버리면 다른 투자자들 모으기도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전망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7차 실무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전에 6차례 회담과는 달리 일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죠. 또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비판 논평을 낸 이후에 현재까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권 사장의 방북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14일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시그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였습니다.